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임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영상 업로드가 조금 뜸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최근 제 신변과 사역의 방향성을 두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먼저 짧게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나눌 무거운 주제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은 앞으로의 전투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는 그동안 소속되어 있던 교단을 탈퇴하고 이제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박조준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웨이크라고 하는 곳으로 가입 절차를 밟고 있고요. 나머지 형식적인 절차들만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거대 교단 시스템 안에서는 제가 추구하는 보수주의적 가치와 기독교 본연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채널의 이름이기도 한 킹덤 컬처라는 이름으로 정식 출판사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튜브 영상 하나 올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도서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소신 있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시대의 사상을 깨우는 글과 책들을 이제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집필해온 책이 이제 편집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신뢰하는 몇몇 분들을 통해 꼼꼼하게 감수를 받고 있고 추천서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1, 2주 내로 완성된 초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책이 나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지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기반을 다지고 전열을 정비하는 동안 대한민국 안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될 폭거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 주제는 바로 근본 내란 특검이 단행한 황교안 자유와 혁신당 대표에 대한 체포 사건입니다. 아마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다 아실 텐데요. 전직 국무총리이자 제1야당의 대표를 지냈던 인물을 마치 테러리스트 잡듯이 현관문 도어락을 뜯어내고 강제로 체포해 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이전부터 급격하게 진행되어 온 일이긴 하지만 지금 도대체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가 맞는지 아니면 무슨 왕정 체제인지 우리가 알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제 눈을 다시 한번 의심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또들도 아니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황교안이라는 한 정치인의 개인적인 순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기독교적 가치와 자유를 수호하려는 모든 세력에 대한 명백한 중국 공안식 탄압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격앙되어 말씀드리는지 그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이유와 불법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정을 빼고 이성적으로만 상황을 들여다보아도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 코미디인지 막장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지금 특검이 황교안 대표에게 씌운 혐의가 뭡니까? 바로 내란 선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무슨 뭐 대단한 법적 지식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요. 선동이라는 건 누군가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겼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 자체가 있었습니까? 내란이 성립하려면 국가의 영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판단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실제로 내란 행위라고 할 만한 구체적인 실체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그들의 해석일 뿐이고 프레임일 뿐이고 오히려 이재명과 민주당과 그 부역자들이 선동을 했죠. 황교안 대표의 말 맞다나 내란이 없었는데 도대체 무슨 내란죄가 성립하며 실체가 없는 죄를 어떻게 선동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너 왜 불 지르라고 부추겼어? 라면서 방화 교사범으로 잡아가는 꼴입니다. 결국 이번 체포는 법리적인 근거와 적법성을 가지고 수사하는 게 아니라 너는 우리 반대파야. 너는 우리한테 방해돼. 너는 위협이야. 너는 제거 대상이야. 그러니까 일단 잡아놓고 죄를 만들어내겠어라는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자 표적 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절차라도 정당해야죠. 황교안 대표는 도주 우려가 있는 잡범이 아닙니다. 전직 총리였고 공당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수차례 출석 요구를 핑계 삼아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택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들이밀면서
하면서 전자기기와 문건들을 쓸어갔어요. 이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온데간데 없고요. 오로지 공포 분위기 조성과 망신 주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니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만약 이런 상황을 보고도 소름이 안 돋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게 더 진짜 소름 끼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상 사상적 좀비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더 심각하게 보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번 체포에 구실이 된 것 중 하나가 황교안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물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이 흉악한 내란 특검이 SNS에 올린 글을 가지고 내란을 선전하고 선동했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글을 써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어떻게 내란 선동이 됩니까?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부정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저나 여러분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데에다가 현 정권을 비판하거나 보수적인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강하게 낸다면 그 역시 선동으로 몰려서 언제든 체포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 목사 말이 좀 거슬리네. 내란 선동. 이렇게 낙인 찍으면 그만이라는 거죠. 이것은 전형적인 공산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입막음 방식입니다. 내란 특검이 지금 내란을 잡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국민들의 입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황교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다면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법원이 구속을 승인한다는 건 사법부마저도 이 유령 같은 내란 혐의를 인정한다는 시그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란 특검의 폭주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타겟은 누가 되겠습니까? 자유우파 시민단체의 리더들, 그리고 강단에서 올바른 소리를 외치는 목회자들, 그리고 깨어있는 기독교인들로 그 칼날이 점점 더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글 하나를 문제 삼아 구속을 시도한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내란 세력 규정 작업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무자비한 숙청을 감행할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수사와 체포의 범위는 정치권을 넘어서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의 영역까지 빠르게 넓혀질 거예요. 설마 나한테까지 그러겠어? 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란 특검의 내 맘대로식 폭주를 보면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이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고 억압과 자유의 싸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좌파 이데올로기와 전체주의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선동하고 공포로 우리의 자유를 올가매려 합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본보기를 보여서 우리를 위축시키고 침묵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는 찰리 커크가 말했던 것처럼 침묵하는 다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무슨 핑계 대지 마세요. 침묵은 동조예요. 불의를 보고도 말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황교안 대표 개인을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한 인간의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합법적인 정치 활동이 반역으로 매도되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공격이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천부 인권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선다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저항한다면 저들의 무도한 폭주는 멈출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깨어있을 때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내란은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오직 정적을 제거하려는 정치 공작과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공안식 탄압일 뿐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 상황이 위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내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유를 지켜주시고 불의한 세력의 계획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저 또한 멈추지 않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사를 통해,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진실을 외치고 싸우겠습니다. 감수 중인 제 책이 나오면 그 책이 또한 하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상적 무기로 무장하고 논리로 무장하고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거대한 거짓의 물결을 막아냅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지키려고 싸우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